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5월 20일 수요일이죠. 미국 증시가 6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다우지수가 거의 85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낙폭이 상당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S&P 500도 한 1.56%, 나스닥도 1.4% 넘게 내렸고, 다우는 말씀하신 대로 1.86%나 하락했죠. 6일 동안 오르다가 딱 멈춘 거라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왜 갑자기 뛰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 전반, 특히 기술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그 재정 건전성 문제, 이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지도요. 네, 청취자님께서 이 흐름을 따라오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결국 핵심 동의는 그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우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이게 맞물린 거죠. 그럼 기술주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보니까 애플이 1.2%, 마이크로소프트도 1.5% 정도 내렸고 엔비디아는 하락폭이 더 컸어요. 2.3%나 빠졌네요. 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는 금리 변화에 좀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오르니까 이 성장주들의 미래 가치를 현재로 당겨올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된 거죠. 아, 그 할인율 문제군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맞아요.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거고, 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고평가 논란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랑 맞물려서 좀 더 빠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시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6%까지 올랐어요. 이게 특히 20년물 국채 협찰 결과가 좀 안 좋았다. 이게 결정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는데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재정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를 해석된 거죠. 아, 단순히 수요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앞으로 미국 정부가 빚을 잘 갚을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괜찮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청취자님께서도 이런 국채 입찰 결과 같은 게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서서 시장의 깊은 속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좀 내렸단 말이죠. 99.58로.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매력도가 오히려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 상승 효과를 재정 우려가 상쇄해 버렸다. 그렇죠. 미국 괜찮은 거 맞아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달러 가치를 누른 거죠.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은 또 올랐어요. 온스당 3,300달러로 넘었고요. 유가 WTI도 배럴당 65달러 선으로 상승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군요. 중동 불안 같은 것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네, 그런 지정학적 긴장감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고요. 또 유럽 증시, 예를 들어 독일 DAX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는데 이건 뭐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금이 일부 좀 이동한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겹쳤네요. 그 무디스가 미국 신용 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보도 있었고 재정 적자 문제도 계속 나오고.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연준 사람들은 지금 통화 정책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아니다. 금리 내려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 보니까 소비도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제 하루의 시장 움직임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뭐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어떤 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또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 기술주 고평가 논란, 그리고 실제 소비 심리 위축 가능성까지 이게 다 얽혀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거죠. 연준이랑 시장 생각의 차이.
그 간극도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인 것 같고요. 네, 그 간극이 어떻게 좁혀질지 아니면 더 벌어질지 자체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인 셈입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5월 21일 미국 증시 하락의 좀 복잡한 맥락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역시 장기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였고요. 이게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를 불러왔고 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금이나 유가 같은 안전자산은 오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 특히 국채금리의 움직임이나 재정 관련 이슈들은 청취자님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래서 시장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연준은 계속 지금 괜찮다, 신중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아니다, 금리 내려야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 이 간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이게 좁혀지는 과정에서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